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어린이집, 아이를 보호해야 할 곳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우리 사회에 가시지 않는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신체적인 학대 못지않게 방임이나 정서학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아동학대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김치를 뱉었다고 아이를 때린 교사와 그 사실을 숨긴 어린이집 원장. 기막힌 사건에 온 사회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부는 아동 폭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약속했지만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2009년 67건에서 2013년 232건으로 꾸준히 늘었고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진 학대 유형 중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을 경우 정서학대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체학대, 방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정서학대나 방임은 신체나 성학대와 달리 CCTV가 설치돼 있어도 학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학대와 방임이 조기에 발견되지 않고 만성적으로 이뤄질 경우 아동 발달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임을 아동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체적 학대는 물론 정서학대나 방임을 발견하면 관련 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학대보다도 아주 은폐되어 있고 잘 나타나질 않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이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방임받는 아이들도 좀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정서학대와 방임을 비롯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참여를 제도화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할 텐데요. 경찰청은 전국의 일선 경찰서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하고 피해 실태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정부 부처별 후속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의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학대 피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청은 학교 전담경찰관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 종사자와 학교, 병원, 복지시설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근본적인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보육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어린이집 아동폭력에 대한 근절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6일 문영표 장관은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 처리 계획 및 피해 아동과 부모에 대한 지원 대책과 함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의무화, 평가 인증제 등의 부모 참여 강화, 보육교사의 자격 요건 강화 및 근무 환경 개선 등으로 나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추진 일정을 포함한 세부 대책은 이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북 정읍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해당 교사는 자신의 실수는 인정했으나 화상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화상을 입은 한 아기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게시자는 사진 속 피해 아동은 생후 16개월이 된 자신의 사촌 동생으로 어린이집에서 커피포트를 뒤집어서 뒷머리와 목 등에 3도 화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가해 교사는 사고에 대해 자신의 실수는 인정했으나 책임을 회피하고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게시자는 아이는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고 있지만 교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며 더 안타까운 것은 처벌을 받아도 벌금 200만 원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노원구가 방문간호사 1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보다 안정적으로 바뀐 고용 환경은 근로자는 물론 서비스 이용 주민들의 호응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김소영 기자입니다. 홀로 생활해온 72살 할아버지의 얼굴에 웃음기가 살아납니다. 뇌병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에게 방문간호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혈압이 높을 텐데. 왜? 요즘 뭐 걷는 운동을 안 해가지고 지금 걱정. 근력 운동만 하고 계시는 거네? 유산소 운동 못 하고, 음. 그죠? 괜찮네요, 아버님. 130에 80이세요. 은근히 걱정이 되더라고. 혈압 높을까봐? 고혈압에 당뇨를 앓고 있는 80대 두 노부부에게 유 씨는 친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귀엽게 생각하고 있어요. 혈압도 재주고, 그것이 하고, 또 우리 당뇨약도 주기 때문에 그거 먹고 많이 효과를 보고 있지. 병원조차 가기 힘든 이웃에 제공되는 방문간호사 서비스. 간호사 유 씨는 4년 동안 독거노인 1000여 명의 건강을 보살펴왔습니다. 방문간호사 서비스는 지속적인 관찰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계속 왔던 간호사가 돌봐줄 수 있게 돼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나이 먹고 적은 사람들은 밤이 이렇게 잘나면 원이 땐 이제 내 생활한 것이 상당히 후회도 되고 진짜 참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도 있고 그러면 진짜 죽으려고 자살까지 하려고 써서 거짓말 안 해라 뭐 이렇게 오셔서 참 인간적으로 이렇게 진짜 말 한마디라도 고맙게 해주고 진짜 하니까 그게 이제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지금 전혀 안 나고 오시던 분이 아무래도 오시는 게 저한테는 상당히 좋고 진짜 좋은 거. 최근 방문간호사 해고 칼바람 속에 노원구가 취약계층 가구에 맞춤형 방문간호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간호사 1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분들이 돌보는 분들 입장에서도 간호사가 늘 바뀌니까 그 새로 적응하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간호사는 총 10명으로 간호사 9명, 치위생사 1명이며 지난 2년 동안 근무 성적을 종합평가해 적격자로 판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단 마음이 안정되고요. 친했던 어르신들하고 자주 만날 수 있게 돼서 더 기쁜 것 같아요. 노원구는 이들을 19개 동주민센터에 배치해 담당 구역을 지정하고 취약계층의 질병 예방과 건강 상담 등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복지TV 전남지사가 여수시 주철현 시장을 직접 만나 여수시의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는 제가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대표시장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뜻이 곧 정책이 되고 시민이 참주인 되는 여수시를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잊지 않고 6개월 동안 열심히 뛰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행복해지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특히 어르신과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지역 소외계층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평소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시정의 시작이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미래 비전을 담은 도시 비전에서 밝혔듯이 제도와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시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 인력을 활용해서 복지 대상자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복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애를 쓰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어르신 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 종합문화회관의 건립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서 여성안심 택배함을 설치하고 엄마품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건립을 해서 일시보육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육 환경 개선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현재 8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1개소 신축해 나가겠습니다.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을 위해서 올해부터는 그동안 셋째야부터 지급하던 출산 장려금을 확대해서 첫째야 50만 원, 둘째야 200만 원, 셋째야 300만 원을 지원하고 넷째야부터는 1,000만 원씩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여문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해서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 공중목욕탕 신축과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재건축하는 등 장애인의 활동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어서 간추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구닐라 린드베리 조정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분산 개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린드베리 조정위원장은 지난 16일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에서 열린 행사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내년도 첫 번째 테스트 이벤트를 앞두고 올해는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조직위와 밀접한 업무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독거노인을 지원하는 어르신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10년간 범국민적으로 모은 폐휴대폰은 약 566만 대로 독거노인과 결식 아동 등 소외계층을 돕는 데 기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광명시가 18개 동을 돌며 주민과 만나는 시민과의 대화 행사를 엘리베이터가 없는 장소에서 열자 장애계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장애계는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관공서 건물도 문제지만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고 행사를 준비한 공무원 인식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경남 창원에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건립됐습니다. 창원시는 일반 대중탕에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진해구 풍호동에 장애인 목욕탕을 마련했다며 이용료는 무료이고 창원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1회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스타 연예인 농구 대잔치가 지난 15일 개막했습니다. 경기는 3월 19일까지 10주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펼쳐지며 7개 팀이 풀리그를 펼친 뒤 상위 4개 팀이 플레이오프와 결승전에 진출해 자웅을 겨루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개최한 이번 대회에는 KBS 예능 프로그램 우리 동네 예체능팀을 비롯해 인기 연예인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 행사를 한눈에 알려드리는 시간, 복지 게시판입니다. 중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나눔을 배우는 따뜻한 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자원봉사학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초교육과 봉사활동을 진행해 청소년 스스로 자원봉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방학마다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림종합사회복지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굿네이버스 부산 경남본부에서 국내외 제3세계 아동들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제7회 지구촌 나눔가족 희망쓰기 대회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는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평일에 한해 이루어지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굿네이버스 부산 경남본부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 게시판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빵을 자릅니다. 밧줄을 끊습니다. 도구는 바로 당신의 카드입니다.
기부의 의미를 단순하지만 강렬하게 전달하는 영상이 화제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부는 어떤 것인가요? 아직 너무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막연하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 기부지만 이색적인 광고는 기부에 대한 접근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은데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이러한 나눔 활동에 대한 촉매제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